최근에 뭐 개신교에서도 이미 이제 이단으로 판정한 바 있는 통일교, 신천지 이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혹도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단인 종교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서 경선에도 선거에도 이렇게 개입을 한다라든가.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홍준표 전 시장의 그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정치권에 사람을 동원시켜서 지원해주는 흐름은 2003년부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서청원 씨가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설 때죠. 예. 그때 이제 청원사랑이라고 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이 서청원 씨를 대표로, 당대표로 올리는 거에 이제 열성을 보였죠. 예. 하나님의 은총이 이만희 총회장님 부부와 여기 계신 신천지 성도 여러분과 내민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점으로 홍준표 전 시장과 이만희 총회장의 대화가 팩트다라고 홍 시장이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의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처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니까. 예, 저희도 오래전부터 확인했던 바 팩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증거물도 계속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부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했던 신천지 신도들 대거 입당 의혹 제기했잖아요. 우리가 당원을 입당할 때 종교가 불교다, 기독교다, 신천지다 이런 걸 안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적지 않기 때문에 당원 멤버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그분들이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따져보면 우리 헌법 20조는 정교 분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헌법에 그렇다면 위배되는 것이냐?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도 그것 때문일까요? 성 교수님. 예, 일단 헌법상의 그 종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아주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장돼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예. 이제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정치적 자유로 보장돼서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배되지 않은 거라고 이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 수사를 통해서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신도들을 이렇게 가입을 시키거나 혹은 어쨌든 정치적 향배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면 종교인들이 그 종교적 가치를 구현해낼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종교 집단이 직접 정치를 하거나 소속된 사람들을 갖다가 당원으로 아예 등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종교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당비를 내라거나 원서를 종용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위법이죠. 그 병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게 규명되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저쪽에 종교 집단의 명부하고 국민의힘 가서 그 당원 명부를 꺼내가지고 둘을 맞춰보면 금방 끝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당원 명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수사에서 이게 끝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 최근에 그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뭐 여러 가지 의혹에 통일교가 뭐 연관이 돼 있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통일교의 청탁을 받았다고 적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특검은 김건희 씨도 통일교 청탁 창구로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일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하는 부분 물론 뭐 밝히기 어려운 것이긴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아온 것은 또 맞죠. 또 일본에서는 뭐 특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뉴스가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정치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변에 의해서 군 권력을 잡았는데 정통성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니까 반공을 국시로 내걸면서 이제 반공이라는 기체 아래 정치적인 어떤 반대들을 갖다 이제 침묵시키는 그 작업을 할 때 통일교가 그걸 거들기 위해서 승공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국제 순방 안보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일본 공산당과 자민당과의 대결에서 자민당 편을 들기 위해서 승공연합이 있었고 결국 종교가 어떤 우파 권력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사실 수십 년간 계속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는 두익 사상이기 때문에 좌우를 다 아우르는 그런 또 집단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우쪽에만 기울여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일성과 뭐 거의 의형제를 맺다시피 했던 사건으로는 또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 북한 관련된 단체나 종교보다 더욱더 깊숙이 개입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는 뭐 한쪽의 이 정치의 편에만 서 있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 또 통일 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이 통일교의 기치 아래 이들이 이제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마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로 지금 탁 소장님 얘기한 거하고 이제 맞물리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을 잡은 쪽에 다 손을 내밀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정권이 이제 들어섰을 때 통일교가 마침 일본에서의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어떤 암살이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아베가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 그 범인이 암살을 한 거죠. 예. このムン氏が日本に入国を果たして怪獣の教団支部に文科省はおととし10月旧統一教会に対する解散命令を請求し 그 상황에서 통일교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일본에서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정치권의 어떤 끈을 댈래니까 결국은 이번에 터진 것처럼 건진법사를 통한 김건희 씨와의 전 씨는 총 8천만 원이 넘는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씨는 실제로는 받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친윤 세력을 통한 권 의원과의 어떤 유착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발되게 되는 거죠. 예, 각 나라의 그 많은 정치인들을 뭐 포섭을 했으면 하고 거기에 자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네들의 목적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됐지만 이제 뭐 실패, 점점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에서도 닉슨 대통령을 지지하다 결국 카터가 당선이 되어졌고요. 일본에서는 아예 해산의 지금 지경까지 와 있고 한국에서도 특검 수사까지 받으면서 그동안 통일교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사면 초과되고 점입가병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아마 처음이지 않는가라고 보아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뭘로 볼 수 있냐면 UPF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통일교가 제안한 평화적인 연합 안에 국가는 국가의 자격으로, 기관은 기관의 자격으로, 개인은 개인의 자격으로 다 들어오라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돈을 많이 주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통일교의 이 UPF 대회에 영상 강연을 3번 하고 The Washington Times, an organization for which I have tremendous respect and admiration, they have done an incredible job. I want to congratulate Dr. Moon on the launch of the new global initiative. 35억 원인가를 강연료로 받아갔습니다. 어이구, 한 번에 10억이 넘는 거네요. 그다음에 트럼프 말고도 미국의 부통령과 미국의 전직 장관들이 한 다수가 통일교로부터 그런 강연료를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서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들이 저렇게 드나들면서 그렇죠. 통일교를 지지하는 거 보니까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통일교의 어떤 UPF라고 하는 전략 속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통일교의 본래 목적이 세계 평화 가족의 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연합에서 원래 이름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이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때는 수천 수만 쌍이 같이 결혼식을 예를 들면 통일교가 주례를 선 사람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통일교가 관장 감독하고. 근데 문제는 선도 안 보고 그냥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한다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강제 결혼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시키는 거니까. 성수를 부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혼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들이 야 이거 제대로 될까 하지만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가 또 그런 식으로 태어난다면 2대, 3대를 거쳐가면은 통일교가 생각하는 어떤 통일교 주례 정권 하에 모든 가정들이 통일교 가정 이런 걸 꿈꾸는 거죠.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통일교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억울하게 된 생각은 들었어요. 통일교 쪽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그 통일교 쪽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뭐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욕을 먹게 됐는데 그거로 따지면은 개신교는 그 뭐 곱하기 몇백 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당장 기억나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출마했을 때 전국 한국 개신교인들이 장로 대통령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몰표를 줬거든요. 대선 후보하면서 올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 갈 테니까 왜냐하면 장로님이니까 만약에 이명박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생명치료도 집어먹고 참으로 황당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하고 기독교 목사들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마가 때문에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80%가 그 트럼프를 지지한 것처럼 한국 개신교인들이 그 몰표를 이명박 씨에게 줘서 역대 선거의 가장 큰 표차로 그 기호 2번을 이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개신교는 끊임없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교가 이단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도 발각이 되면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 면에서 통일교 쪽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겠다. 예. 너희들은 맨날 했는데 뭐라고 안 그러더니 우리가 어쩌다 한번 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라는 소리가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통일교 쪽에 약간 저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가 이렇게 억울하겠다는 얘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의 그 어쨌든 공정하지 않음을 가지고서 종교의 내부에서 종교적 신앙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개인들이 어떤 위안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온전히 다 재단해서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 그다음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 정부에서 인권이 탄압될 때 그 종교적 가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정치가 못하는 부분들을 종교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크게 기울였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정치 종교의 관계가 사실은 대단히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